자, 이 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에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45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쪽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 즉 다시 말하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그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 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입니다.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정성적 지표고요, 이렇게 양의 변화를 따지는 건 정량적 지표, 그렇습니다.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때 가격은 자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요량은 반응입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읽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즉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관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수요량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가격의 변화율을 자극으로 하자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반응으로 하자고요. 자극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적게 왔네요, 이러면 비탄력적이에요.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거죠. 반면에 자극을 줬는데 자극의 변화율보다 반응의 변화율이 크다, 그럼 자극보다 반응이 크네요, 이럴 땐 탄력적이라 그러고 민감해요. 자극과 반응이 똑같네요, 이러면 단위 탄력적. 자극과 반응을 봤는데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말은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다, 완전 둔감, 완전 비탄력적. 요거는 가격의 변화율이 0이란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뚱 말뚱한다는 뜻이에요. 자극을 살짝 줄 뚱 말뚱. 예를 들어서 0분의 2나 0분의 100이나 이런 건 불능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모 가격 변화율이 0에 수렴한다, 가격이 살짝 변할 뚱 말뚱하면 수요량이 무지막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민감해요. 완전 민감. 탄력성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세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인데요, 공급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요. 감응도.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가격이 자극, 공급량이 반응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즉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이고요, 이쪽을 자극, 이쪽을 반응이라면 자극, 가격 변화율이 크고 반응, 공급량 변화율이 작을 때 자극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적게 오는 거죠. 이럴 때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일 때 둔감. 자극에 대해 반응이 커.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아주 크게 왔어. 그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아주 크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탄력적 민감. 자극과 반응이 똑같아, 이러면 단위 탄력적.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값이 0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둔감. 자극을 살짝 줄뚱말뚱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반응이 커, 이런 경우는 완전 탄력적. 완전 민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탄력성 관련돼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수요와 공급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경우를 보니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요거는 작죠?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작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많이 변해도 양이 적게 변한다, 가격이 많이 변해도 양이 적게 변한다. 그럼 이런 거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파른 그림은 비탄력적. 반면에 비탄력은 둔감이라는 뜻이죠. 완만한 그림 두 개를 보시죠.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다, 이런 경우는 탄력적입니다.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민감한 거죠. 따라서 수요든 공급이든 완만한 그림이 탄력적, 가파른 그림이 비탄력적.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두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
자, 요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동 말동하면 양만 바뀌는 경우.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의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아예 수직선. 이러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기억하시고, 완전 탄력적, 요거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동 말동하면 양이 무지막지하게 변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비탄력적과 탄력적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직선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평선에 가까우면 탄력적.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으로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수요든 공급이든 다 그래요. 수요의 탄력성과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자, 부동산의 임대료 총 수입은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 그게 기업한테는 수입이고 부동산일 때는 임대료 총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혹은 임대료 곱하기 수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이 500원이고 10개를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00원 10개, 5,000원이죠. 이 사각형 면적이 기업의 총 수입입니다. 5,000원. 그다음 우리는 이제 탄력성과 부동산의 임대료 총 수입 문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탄력적일 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단위 탄력일 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비탄력적일 때 가파른 그림. 이럴 때는 가격이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양이 이만큼 줄었어요.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많이 올랐는데 조금밖에 안 줄었으니까 수입이 느는 거예요. 얘는 조금 올랐는데 많이 줄었죠. 조금 올랐는데 많이 줄었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줄고 조금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주는 거죠. 얘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 값이 1이에요. 어느 점에서나 1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양도 줄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하고 양 변화율이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수입이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늘었거든요. 많이 하락, 조금 증가니까 수입이 주는 거예요. 얘는 조금 줄고 많이 늘었죠. 그래서 수입이 느는 거예요. 얘는 주는 만큼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변함이 없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늘고 떨어지면 수입이 줄더라.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이죠. 탄력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이 줄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입이 늘더라. 탄력적일 때는 기업의 총 수입하고 가격이 반대 방향이죠. 단위 탄력일 때는 변함이 없죠. 이 관계를 정리 좀 해보자고요. 우리 탄력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쪽이 자극, 이쪽이 반응이니까 가격이 자극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응이니까 자극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적게 오는 게 비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적게, 자극을 적게 줬는데 양의 변화율, 반응이 큰 게 탄력적이죠.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이고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는 거 완전 비탄력적이고, 자극을 살짝 줄동말동했더니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큰 건 완전 탄력적이고. 그래서 얘는 가격만 바뀌고 양은 불변. 얘는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가격은 아주 미세하게 변할동말동한다는 얘기예요. 양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다가 기업의 수입을 같이 넣어보자고요. 기업의 총 수입은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비탄력일 때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적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은 느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건 수요 법칙이에요. 보세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량이 줄죠. 이건 수요 법칙이야.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인데 탄력성하고 결합하니까 가격이 적게 올라가면 양이 많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이 줄죠. 단위 탄력일 때는 변함이 없어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도 느니까 같은 방향이랬죠. 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탄력적일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기업 가격과 반대 방향이라고 기억하란 말이에요. 단위 탄력일 때는 불변이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니까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가격만 올라가고 양이 변함이 없으니까 수입은 늘고 가격과 같은 방향.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살짝 올라갈 동 말동하면 수익량만 줄어서 하나도 안 사버려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은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사버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할 것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같은 방향,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반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같은 방향, 탄력적일 때 가격과 반대 방향.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대체재 유무와 다소.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 가능성이 커지니까 A가 비싸면 A 안 사고 B 사요. B도 비싸면 C 사. C도 비싸면 D 사고. 대체재가 많을수록 안 사버리면 돼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A가 비싸면 A를 안 산다. 왜? B 살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크다. 그래서 비싸면 안 사버릴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있으므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 중요합니다. 기간의 장단. 단기는 대체재가 적어요.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 재화의 분류 범위.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했더니 같은 것끼리 모이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분 시장으로 세분하면 같은 것끼리 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면 주거용끼리, 상업용이면 상업용끼리 대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화의 성격입니다. 재화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필수재는 보다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필수재는 비싸더라도 못 줄여요. 비탄력적. 사치재는 조금만 비싸지면 줄일 수 있어요. 탄력적. 재화의 용도.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용도가 다양하면 그만큼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 전환이 쉽다는 말은 다른 용도이던 것이 주거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농업용이던 것이 주거용으로 바뀐다. 공업용이 농업용으로 바뀐다.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대체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이 비중이 크면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은 그만큼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는 비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일수록 민감하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다. 탄력적.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 가격이 낮을수록 비탄력적.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 똑같이 20% 올라갔어요.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라가도 20% 올랐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도 20%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민감하냐?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올라가는 경우보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민감해요. 탄력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쌀수록 탄력적, 쌀수록 비탄력적. 그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 같은 방향. 그래서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같은 방향이니까 양이고 정상재라고 불러요.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는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말하고 열등재예요. 그래서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이란 말은 정상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이란 말은 열등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 가격 변화율분의 Y 수요량 변화율 두 재화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다.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줄면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더라. 그러면 두제화가 같은 방향이고 대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수요량이 줄면서 인테리어 수요량이 줄더라. 이런 관계. 그러면 반대 방향이죠. X 가격과 Y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래서 아파트와 인테리어 이 관계는 보완제. 그래서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탄력적과 탄력적을 이야기하는데 생산비 증감 유무. 생산비가 어떠냐?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어려워져요. 공급이 어려워진단 말은 그만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이죠. 공급이 쉬워진단 말은 공급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어려워진단 말은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는 뜻이고 가파르다 비탄력적. 생산비가 많이 들면 공급이 어려워지고 비탄력적.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이 쉬워지고 탄력적. 측정기간. 측정기간 단기냐 장기냐. 자, 단기는 공급이 어렵겠죠. 1년 동안 공급하는 거 어렵죠. 비탄력적. 그러나 20년 동안 공급하는 것 쉽겠죠.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어떤 걸 공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1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1년 동안 공급하는 것, 10년 동안 공급하는 것. 1년 동안 공급하는 건 어려워요. 비탄력적. 10년 동안 공급하는 건 쉬워졌어요. 탄력적. 측정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요거는 생산기간이라 불러요.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이냐 오래 걸리지 않는 물건이냐. 예를 들어 생산기간이 긴 물건일수록 비탄력적. 생산기간이 짧은 물건일수록 탄력적. 생산기간이 긴 물건은 공급이 어렵죠. 비탄력적이에요. 생산기간이 짧은 물건은 공급이 쉽겠죠. 탄력적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기간이 긴 물건은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생산기간이 짧은 물건, 금방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은 공급이 쉽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이 두 개 혼동하면 안 돼요. 측정기간인지 생산기간인지. 측정기간은 물건을 놓고 1년 동안 공급하는 것, 10년 동안 공급하는 건 측정기간. 생산기간은 해당 물건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물건인지 짧게 걸리는 물건인지를 말하는 걸 생산기간. 해당 물건 만드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용도 전환의 용이성.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 공적인 규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탄력적, 완화될수록 탄력적. 공적 규제에 관한 측면입니다. 이 공적 규제에 관한 측면에서 공적 규제가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강화될수록 비탄력적. 규제가 적다. 그 말은 공급이 그만큼 쉽다. 따라서 완화될수록 탄력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뤄볼까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29의 문제입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가격 변화, 완탄이란 말은 뭐냐면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동 말동하면 양만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탄이 아니라 이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 하는 말이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요량이 고정되는 거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 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인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 양만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약간 바뀌어도 뿌지막지하게 양이 바뀌는 거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죠. 맞죠?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이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